네, 계속 보겠습니다. 자, 주임법에서 틀린 거 됐어요. 1번, 키워드는 묵시갱신. 자, 묵시갱신했다라고 한다면 임차인보호학에서 기간은 2년으로 본다라고 했고요. 상임법에 의하면 1년이었죠. 그 다음 2번 질문에 키워드.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명백하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주거생활을 보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3번 질문에 보니까 소액 임차인에 해당됐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보호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질문이네요. 자, 주택하고 대지가 있었어요. 자, 주임법은 주택뿐만 아니라 대지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라고 했으니까 자, 대지 경매가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우선 문제 받을 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 5번 질문이네요. 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만한 채권이 감류가 됐다. 이런 내용이죠. 자, 둘이 만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요. 자, 이 사람은 임차인이고 주택인도 플러스 주민등록이라는 대항력권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을 같은 경우는 갑에 대해서 보증금만한 청구권 채권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러면 만약에 갑이 이 집을 제3자 병에게 양도했다라고 한다면 자, 임대인 지위가 병에게 승계된다 했잖아요. 갑이 가지고 있던 임대인 지위가 이 사람에게 승계가 된 게 사람은 더 이상 보증금만한 채무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증금만한 채권 있죠. 이게 감류가 됐다. 주택이 양도가 됐다. 이때 이 사람 양수받은 사람 있잖아요. 이 양수받은 사람이 보증금만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채무자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감류 채권자가 있잖아요. 감류 채권자가 있고 이 사람이 채무자가 되고 이 사람을 제3채무자다라고 해요. 이 사람이 채무자, 이 사람이 제3채무자,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상당히 좀 까다로운 질문인데요. 대항력 관련해서 이해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상당히 좀 복잡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서울 소재 X주택을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요. 갑이 빌렸네요. 자, 보증금 7천이고요. 보증금 7천만 원. 그 다음에 기간은 1년으로 했네요. 그럼 2013년 2월 1일 자, 이제 계약을 체결했고요. 계약 기간 1년. 자, 그리고 같은 날 입주, 주민등록, 그러면 이제 2월 2일 날 대항력이 발생하겠네요. 옳은 거 됐습니다. 자, 2014년 1월 1일이면 여러분 아직 1년이 안 됐잖아요. 자, 보증금 증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증액을 청구할 때는요, 계약한 날로부터 최소한 1년 이내 청구할 수 없습니다. 1년이 지난 다음에 가능하니까요. 그 다음 2번 질문이네요. 자, 2014년 3월 1일 갑이 임차권의 전속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갑이 지금 2014년 3월 1일이면 지금 1년이 지났네요. 자, 이 임대인을 갑에게 계약기간 끝났으니까 비워달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2년 미만의 약정기간이 있을지라도 이 임차인 같은 경우는 얼마? 2년 주장할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질문이네요. 3번 질문에 보니까 동거가족이 없는 갑이 자신 주민등록을 다른 주소로 이전했다. 키워드는 주민등록을 아예 다른 곳으로 이전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더 이상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대항력은 없죠. 주민등록이 계속 존재해야 되는 건데요. 이제 이전됐으니까 대항력은 없는 것이죠. 그 다음 4번 질문이네요. 자, 2012년 12월 1일 우리 병에게 X주택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갑 3,500만 원 한도에서 병보다 우선 면제를 받을 수가 있다. 여러분들 보증금이 7천만 원이면 이제 소액이잖아요. 이 문제가 25회 때 문제였으니까 이 문제가 나올 당시에는 9,500만 원일 때 최대 3,200만 원까지 이게 가능했잖아요. 물론 이제 현재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현재 주임법이 개정됐습니다. 현재는 이 금액이 상향돼 가지고 1억 원이고요. 3,4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건 틀린 질문이고요. 그 다음 5번 질문이네요. 2013년 7월 1일입니다.
자, 우리 정에게 엑스토색을 양도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고요. 이 주택이 제3자 병에게 양도됐다. 이 사람 대항력 있어요, 없어요? 대항력 있잖아요. 대항력 있으니까 우리 가지고 있던 임대인 지위를 병이 승계했다, 이런 의미죠. 따라서 나중에 여기 보니까 정에게 양도했다라고 했네요. 정. 자, 이때 이 정을 상대로 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청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 5번이 되겠네요. 상당히 좀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이 정도 문제면. 자, 주임법에서 옳은 거 됐고요. 1번입니다. 자, 도달한 때가 아니고 수리가 됐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판례예요. 자, 그 다음 2번 지문이네요. 자, 임차권 등기가 격려가 됐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서 임차권에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들어온 소액 임차인, 이 사람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최우선문제권 행사할 수는 없다. 맞네요. 정답 2번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한 임차인을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후에 들어온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문제권 행사할 수 없다. 라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3번 지문에 보니까 키워드 이미 선순위 저당권이 있었다고요. 선순위 저당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대항력이 없잖아요.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자, 경락받은 사람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4번 지문에 소액 임차인이네요. 소액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자, 경매 신청 전까지 확정일자를 받아야지만이 최우선문제권 행사할 수가 있다. 자,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최소한 대항력권을 갖췄을 경우에 가능한 거죠. 확정일자가 아니에요. 확정일자 고지받을 필요 없습니다.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문제권은 대항력권만 갖추면 충분한 거죠. 그 다음에 대지 환가 대금에 대해서도 미친다라고 했어요. 틀렸네요. 자, 또 사례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자, 을 소유 상가가 있고요. 자, 갑 둘이 만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네요. 네. 자, 보니까 2009년 6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리고 인도받은 후에 6월 10날, 자, 6월 10날 사업자 등록. 자, 그러면 이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대항력 언제 취득하죠? 사업자 등록 받은 다음날이 되겠죠? 사업자 등록 신청 다음날. 그래서 대항력 6월 11일 날 대항력을 취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옳은 거 됐습니다. 자, 보니까 2009년 4월 6일 날, 2009년 4월 6일이면 이미 계약하기 전이네요. 가등기를 해놨네요. 그리고 가등기에 대한 번등기를 격려했습니다. 그러면 번등기를 격려한 시점은 나중이잖아요. 하지만 번등기를 격려했을 경우에 번등기 순위가 가등기 시기로 뭐가 된다? 소급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이 빠른 거죠. 임차인보다 빠른 겁니다. 따라서 갑은 자신의 임차권을 가지고 병에게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병이 더 빠른 거죠. 그래서 정답 1번이네요. 자, 2번 지문 쭉 보시면 상가 건물로 인정이 되려면 자, 여기서 키워드가 뭐냐면 상가 건물로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것은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이 상가일 때 적용되는 거니까 상가로 인정이 돼야 되는데 상가라고 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활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키워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한다면 적용 대상이 된다는 거죠. 만약 단순히 사실행위만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상가가 아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 영업활동이 있기 때문에 이건 상가가 맞습니다. 적용되는 겁니다. 그 다음 3번 지문에 보니까 임대차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계약갱신이 없다면 그 계약은 2011년 5월 31일에 종료된다. 자, 여러분들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최소 몇 년? 1년이 보장이 되는 거니까 2010년 5월 31일이죠. 11년이 아니고. 자, 그 다음 4번 질문이네요. 키워드는 경과실입니다. 만약에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다라고 한다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가 있는 건데 경과실인 경우는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5번 지문이네요. 자, 보증금 위에 매월 50만 원 차임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매월 50만 원을 차임을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일단 보증금 4,500만 원이네요. 보증금 4,5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매월 50만 원. 자, 매월 50만 원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0만 원 곱하기 100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환산보증금액이 일정액 이하일 때만 상인법이 적용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죠? 네. 50, 500, 5천, 5천만 원이네요. 5천만 원. 이거하고 여기 더하게 되면 토탈 얼마가 되는데요? 9,500만 원이 돼버리죠. 9,500만 원. 그러면 자, 소액 임차인 있잖아요. 보증금 중 1,500만 원에 대해서 최우선 문제. 자,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6,500만 원 이하일 때 최우선 문제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지금 초과됐잖아요. 따라서 최우선 문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선순위 권리자가 없는 의뢰 상가 건물. 자, 보니까 의뢰 상가 건물이 있고요. 자, 보니까 둘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요. 자, 보증금 1억 원이고요. 월 차임 400. 차임 40. 그러면 토탈 보증금 환산 보증금액은 1억 4천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1억 4천이다라는 걸 일단 인식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대항 요건을 갖췄고요. 확정일자 받았으니까 대항력 우선 면제권 다 있네요. 틀린 거 됐습니다. 자, 1번 질문에 키워드. 만약 임차인이 상기 차임을 연체했다라고 한다면 임차인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죠. 따라서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했을 때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번 질문이네요. 자, 임대기간에 대해서 별도의 약정이 없습니다. 자, 상인법에 의하면 최소 1년 보장해주고 있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매를 신청을 할 때요. 건물 명도 안 해주고 경매 신청할 수 있어야지만이 임차인 보호되겠죠. 따라서 건물 명도 의무 이거는 집행개시 요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행개시 그 말은 경매를 신청할 때 건물 명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3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네. 그 다음 4번 지문이네요. 4번 지문에서 갑이 X건물의 환가대금에 대해서 보증금에 대해서 우선 면제받기 위해서 대항 요건이 배당 요구 종기까지 계속 존속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배당 요구 종기까지 존속해야 된다. 이건 여러분이 좀 암기할 사항이고요. 자, 그 다음 5번 지문이네요. 자, 보증금액이 전액 변제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갑의 임차권은 존재해야 되겠죠. 보증금 전액을 다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 존속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임차인 보호하기 위해서. 자, 13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작년에 개정된 사항입니다.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규정이 만들어졌어요. 따라서 만약에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하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했다라고 한다면 자, 임차인은 임대인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라는 것. 이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3년. 따라서 정답 4번이고요. 이건 뭐 암기할 사항이죠. 자, 그 다음 가담법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네요. 틀린 거 됐습니다. 자, 1번 질문입니다. 자, 가등기 담보가 설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담보 물권을 넘겨준 거죠. 여전히 설정자가 소유권자죠.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 맞고요. 그 다음 2번 질문이네요. 자, 가등기 담보권자인 채권자 같은 경우에는 담보권 실행 들어갈 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귀속 청산을 통해서 돈 대신에 물건을 가져가든지 아니면 경매를 신청해서 배당에 참가해서 우선 면제 받든지. 그래서 여기는 보니까 귀속 청산이네요. 돈 대신에 물건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돈 대신에 물건을 가져가려면 청산금을 평가해서 통지를 해야 되고요.
청산금이 평가돼서 통지가 됐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금액을 다툴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지문에 보니까 이미 등기가 되었는데 이 등기가 무효 등기입니다. 소유권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후에 청산 절차를 마쳤다라고 한다면 이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 등기가 될 수 있어야 되겠죠? 정답 3번이네요. 그 다음에 4번 지문에 통지를 할 때는요, 채무자 등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여러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 모두에게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자, 그 다음 5번 지문에 보니까, 자, 채권자와 채무자가 가등기 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등기 이후에 발생할 채권에 대해서도 후순위 권리자에 대해서 우선 면제권을 가지는 가등기 담보권의 피담보 채권에 포함시키기로 처음에 계약을 체결할 때 얼마든지 약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갑이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을 소유 부동산 가등기 했네요. 네.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을 소유 부동산. 일단은 을 소유 부동산이 있고요. 자, 갑이 보니까 채권자가 되겠네요. 채권자. 자,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가등기 담보권자가 되겠네요. 자,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갑이 담보권 실행합니다. 그럼 소유권을 취득하고 싶다. 그 말은 귀속 청산에 관한 내용이 되겠네요. 틀린 거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청산금을 평가해서 당연히 통지를 해줘야 되겠죠. 자, 통지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더 이상 다툴 수는 없다라고 했어요. 정답 2번이네요. 자, 그 다음 3번 질문에 갑이 통지한 청산금액에 대해서 묵시적 동의함으로써 청산금 확정시킬 수 있다. 동의했으니까 이제 확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 4번 질문에 갑이 을에게 실행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실행통지를 해야 되는 거죠. 실행통지 안 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번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산 절차를 다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담보권 실행통지를 통해서 이제 하나씩 절차가 진행되는 거죠. 그 다음 5번 질문이네요. 자, 을이 갑이 통지한 청산금액을 다투고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 지급받을 때까지는 소유권 이전을 거절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둘 사이에서 이 을은 채무자 아니에요? 이 사람은 채권자 아닙니까? 그러면 이 둘 사이에서 이런 거죠. 자, 이 을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을 이전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고 갑은 청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거고 서로 간에 동생관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을 같은 경우에는 갑으로부터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받을 때까지는 소유권 이전을 거절할 수 있어야지만이 공평하겠죠. 자, 그 다음 을로부터 1억 원을 빌리고 있네요. 여기 보면은 갑이 있고요. 자, 먼저 여기 저당권이 설정이 됐고요. 또다시 보니까 병. 자, 양도담보네요. 양도담보. 자, 이것도 저당권 취급되는 거고요. 양도담보 목적으로 이렇게 등기가 됐네요. 아무튼 이 을이 선순위, 병이 후순위가 되겠네요. 틀린 거 됐어요. 1번 질문입니다. 자, 갑이 을에게 돈 다 갚았네요. 변제를 했네요. 자, 그럼 당연히 이 등기 말소해달라.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돈 다 갚았으니까. 자, 그 다음 2번 질문이네요. 자, 병이 갑에게 청산금을 지급합니다.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귀속 청산이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그럼 이 병에 양도담보권 소멸된다. 귀속 청산 절차를 통해서 소유권 취득하면 이 사람의 양도담보권 당연히 소멸되어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 3번 질문이네요. 자, X건물이 멸실훼손됐습니다. X건물이 멸실됐습니다. 그러면 이 담보물권의 대상은 이 건물이었는데 물권의 대상이 소멸됐으니까 당연히 물권은 소멸되겠죠. 하지만 채권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 3번이네요. 양도담보권하고요. 채권은 구별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4번 질문이네요. 을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자, 경매가 들어갔고요. 자, 이 부동산이 매각됐다라고 한다면 이 양도담보권은 저당권 취급되기 때문에 경락시에 소멸된다라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만일 선이 모가 병으로부터 소유권 취득했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게 되면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 사람이 만약에 선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 보호받아요. 이미 소유권 취득해버리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무합으로 등기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 등기는 유효 등기니까 당연히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갑은 올 토지에 대해서 가등기 담보권을 취득했네요. 올해 토지가 있고요. 여기 보면은 갑. 자, 담보 목적의 가등기 담보. 자, 이 을이 변제기에 채무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틀린 거 됐네요. 자, 이 갑. 자,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가등기 담보권자는 귀속 청산 또는 경매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3대가 경매로서, 자, 경매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 가등기 담보 저당권이잖아요. 따라서 가등기 담보권은 소멸되는 거죠. 소멸되고 배당에 참가해서 순위에 따라 배당받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 3번 질문이네요. 자, 담보권 실행해서 소유권 취득한다. 귀속 청산이네요. 당연히 청산 절차를 다 거쳐야 되겠죠. 자, 그 다음 4번 질문이네요. X토지의 후손이 권리자. 자, 이 토지에 후손이 권리자가 있습니다. 후손이 권리자 같은 경우에도 자, 후손이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청산기간 범위 내에 한정해서 변제기 도래 전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주고 있죠. 그 다음 5번 질문이네요. 자, 청산기간 전에 을의 다른 채권자 강제 경매로 자, 제3자 X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 경매가 들어가 버린 거죠. 이미 경매가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이제 가등기권자는 더 이상 청산 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고 배당에 참가해서 순위에 따라 배당받아야 되겠죠? 번등기 할 방법은 없습니다. 정답 5번이네요. 자, 가등기 담보에서 옳은 거 됐네요. 자, 1번 질문에 보니까 공사대금 채무. 자, 가담법이라는 것은 차용금 채무를 담보할 때 적용되는 거죠. 차용금 채무, 빌린 돈을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나 이전 등기가 됐을 때 적용되는 거죠. 따라서 이 공사대금 채무는 차용금 채무가 아니죠. 적용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질문이네요. 자, 청산 절차가 종료가 됐습니다. 이게 키워드죠. 청산 절차가 종료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 채권자가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사용시권은 당연히 채권자에게 넘어가야 되겠죠. 정답 2번 되겠네요. 그 다음 3번 질문에 귀속 청산 또는 처분 청산 중 하나를 선택한다. 이건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가 하는 거죠. 그 다음 4번 질문이네요. 4번 질문에 보니까 가등기 담보 채무자. 자, 채무자는 돈을 갚아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채권자 같은 경우에는 가등기 말소 의무가 있죠. 근데 서로 동생관계가 아니라 돈 먼저 갚은 다음에 말소 등기를 요구한다라고 했죠. 네. 자, 그 다음 5번 질문이네요. 자, 담보가등기 후에 저당권자 후순위 권리자네요. 후순위 권리자. 후순위 권리자 같은 경우는 청산기간 범위 내에서 경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경매할 수 있다라고 했죠? 틀렸네요. 자, 그 다음 이제 실명법에 관한 문제가 등장했는데요. 자, 실명법에 관한 문제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